자, 1과목 끝났고요. 2과목 에너지 설비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에서는 1장이 난방 설비인데요. 그 난방 설비의 그 종류 요거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 좀 정리하시면 좋고요. 자, 제 2장 같은 경우에 그 2과목에서 2장하고 3장이 메인인데요. 특히 3장이 연소 계산 나오는데 자, 이론 산소량,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 그 다음에 공기비, 그 다음에 연소가스량 있는데 이론 연소가스량, 실제 연소가스량 거기 이제 연소 계산을 주안점을 둬서 이제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장하고 3장입니다. 2장 연료 및 연소 장치는 이론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제목 자체가 연소 계산이니까 계산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2는 연수 문제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1과목 같은 경우에는 122문제, 120문제 정도 나왔는데 요거는 50문제가 조금 안 되니까 그거의 반 정도 된다. 자, 그래서 연수 문제 보기 전에 난방 설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장입니다. 난방 설비인데요. 첫 번째가 난방 부하 및 난방 설비인데, 요거보다는 두 번째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거 다음에 난방 방법, 그게 난방 종류인데요. 그거를 이론으로 좀 적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나 또 기출 문제로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면 좋겠죠. 자, 첫 번째 난방 부하가 되겠습니다. 실내를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되는 열량을 난방 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장, 벽체, 바닥이나 환기로 인하여 손실되는 열량만큼 계속적으로 공급돼야 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온풍기를 틀었을 때도 계속 가동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틀었을 때도 계속 가동을 해줘야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우리 일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말로 나왔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난방부하 계산은 여러분들 지금 보긴 보는데 연습 문제를 풀면서 만약 이런 게 나온다, 기출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확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열량 계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난방부하 요거 EDR이라는 이렇게 EDR이라는 기호를 쓰고요. EDR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방열량을 방열하는 방열기 1m 제곱을 1 EDR이라고 한다. 그래서 1m 제곱당 표준 방열량이다. 그래서 온수 같은 경우는 450kcal/m 제곱 아워고요. 증기 같은 경우는 650kcal/m 제곱 아워다. 어쨌든 EDR은 이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방열기 소요 면적 곱하기 방열기 방열량,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열 개수 곱하기 평균 온도차, 그 다음에 방열기 보존 개수 곱하기 표준 방열량,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기억에 남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EDR만 조금 보시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열 손실 열량으로 계산하는 요것도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체에 의한 열 손실, 그 다음에 바닥, 그 다음에 중간 벽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게 첫 번째고요. 벽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두 번째가 환기에 의한 열 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벽체에 의한 열 손실이 벽면, 바닥, 중간 벽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자, 공식이 이런데 이제 손실 열량 kcal/h 이런 단위를 좀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K1이 외벽, 천장, 바닥의 열 관료율 kcal/m 제곱 아워 도시. 요거 1과목 그 열설비 설계할 때 연수 문제 풀 때나 요거 많이 나왔었죠. 열 관료율 대문자 K. 자, 그 다음에 델타 T라는 거는 외기와 실내와 외기의 온도차인데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문자 T로 쓰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온도는 다 도시든 켈빈 온도든 대문자 T를 썼죠. 근데 소문자 T 쓰기도 한다. 근데 뭐가 헷갈리냐면 타임하고 좀 헷갈리기 때문에 자, Z를 방의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나 기출 문제로 확인하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 바닥 같은 경우에는 벽체에 의한 열 손실인데 바닥으로도 열이 빠져나갈 수 있죠. 그래서 H는 KE 곱하기 FE 곱하기 델타 T다. 그래서 K가 바닥에 접하는 면적 얘기한 겁니다. 이거. 자, K라는 거는 손실 열량, H는 손실 열량, K가
저기 면적. 그 다음에 K2가 안 나왔는데, 요거는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벽면에 요 K하고 똑같겠죠. 그 다음에 델타 T, 얘가 온수 온도와 지하 1m의 이중 온도차. 그래서 요거 도시가 됩니다. 이런 거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중간벽이 되겠습니다. 벽체에 의한 열 손실 중간벽. 어쨌든 벽면하고 바닥하고 중간벽으로 해서 다 열 손실이 발생한다. 모든 방향으로 열 손실이 발생하죠. 저 HI는 KI 곱하기 FI 곱하기 2분의 델타 T, 여기는 2분의 델타 T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델타 T, 여기는 델타 T인데 2분의 델타 T가 들어간다는 게 좀 차이점이고요. 자, 중간벽의 열 손실 킬로칼로리 퍼 아워고, 그 다음에 KI가 난방되지 않는 실내와 접하는 면적, 얘가 면적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델타 T가 난방되지 않는 실내와 외기의 온도차. 근데 얘는 2를 나누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간벽은 2를 나누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벽체에 의한 열 손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기에 의한 열 손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기에 의한 열 손실, 그 HD는 V 곱하기 N의 CA 곱하기 델타 T인데요. HD가 얘가 손실 열량이 되겠습니다. V가 환기량, 유량이죠.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당 어떤 환기량, 메타 함수, per hour. 그 다음에 N이 환기 횟수입니다. 그 다음에 CA가 공기 비열이 되겠습니다. 자, 킬로칼로리 퍼 메타 3승, 노멀 메타 3승 도시. 그 다음에 델타 T가 실내와 외기의 온도차. 겨울철에 그 난방기를 틀었다가 너무 더우면 창문을 딱 열면 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 손실 열량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간이식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디귿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L 요거 얘는 UAH, 그래서 HL 얘가 난방 부하, 그 다음에 U가 열 손실 지수 킬로칼로리 퍼 메타 제곱 아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타 제곱을 이렇게 소거를 하면 얘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 그래서 단위를 보면서 자, 공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단위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단위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식을 몰라도 단위를 맞추면서 충분히 찰 수 있거든요. 자, 간이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방열량 계산하는 거. 첫 번째 방열기 방열량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손실 열량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이식 계산하는 방법. 세 가지 좀 봤습니다. 자, 출제 비중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난방 방법. 요게 출제 비중이 있습니다. 이론 문제로 쓰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등기 난방이고요. 두 번째가 온수 난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사 난방,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역 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자, 증기 난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증기 난방하고 온수 난방의 차이점, 그 다음에 다른 난방하고 차이점, 그걸 잘 주안점을 보면서 특히 장단점 위주로 해가지고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개요. 증기가 갖는 잡열을 방열기 내에서 방출시켜서 실내를 난방하는 방법이다. 얘가 증기 난방이다. 자, 특히 여기 장단점이 이거 적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증기 난방의 장점. 예열 시간이 온수 난방에 비하여 짧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온수 난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좀 비교하면서 온수 난방에 비해서 짧고 증기 순환이 빠르다. 자, 두 번째, 방열 면적을 온수 난방에 비하여 적게 할 수 있고 배관이 가늘어도 된다. 세 번째, 열의 운반 능력이 크고 유지와 시설비가 적게 소요된다. 네 번째, 건물 높이에 제한이 없고 대규모 건물에 적합하다. 자, 여기까지가 특히 온수 난방하고 비교해서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 가겠습니다. 초기 통기 시 주간 내 응축수를 배수할 때 열이 손실된다. 여기 손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음이 발생한다. 여기 소음. 그게 키워드죠. 그 다음에 실내 방열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자, 세 번째, 보일러 취급이 어렵고 환수 간의 부식에 우려가 있다. 부식. 두 번째는 소음. 첫 번째는 열 손실. 자, 네 번째는 방열기 표면 온도가 높아
높아 화상의 우려가 있고 실내 쾌감도가 낮다. 이게 네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증기 난방이고요. 두 번째 이제 온수 난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수 난방은 또 마찬가지로 증기 난방, 지금 처음에 봤던 증기 난방하고 비교하면서 그래서 답안지 작성할 때 그렇게 비교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개요 온수 보일러 또는 열교환기에서 가열된 온수를 순환하여 온수가 갖는 현열을 방열기 내에서 방출시켜서 실내를 난방하는 방법이 온수 난방이다. 자, 마찬가지로 장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 첫 번째, 난방 부하의 변동에 대응하기 쉽다. 두 번째, 가열 시간은 길지만 잘 식지 않으므로 증기 난방에 비해서 배관의 동결 우려가 적다. 자, 세 번째, 방열기의 표면 온도가 낮으므로 실내 쾌감도가 높고 화상의 위험이 없다. 네 번째, 온수 보일러 취급이 용이하며 소규모 주택 등에 적당하다. 자, 단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점은 한냉 지역에서는 동결의 위험이 있다. 두 번째, 방열 면적과 배관 지름이 커져 시설비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열 시간이 길어서 예열 부하가 크다. 요게 온수 난방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복사 난방 갈게요. 자, 복사 난방. 복사라는 거는 난로로 생각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태양, 이렇게 태양열이 그대로 이제 지구에 도달하는 그거. 그래서 난로 이렇게 하면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사 난방,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개요, 실내 바닥, 천장 또는 벽면에 증기나 온수를 통과하는 패널을 매설하여 이곳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을 이용하여 난방하는 방법이 말 그대로 복사 난방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장단점 볼 건데요. 장점. 자, 실내 온도의 분포가 균등하여 쾌감도가 높다. 그 다음에 방열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방열기, 라디에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끝나고 볼 겁니다.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 공기 대류가 적으므로 바닥면 먼지 상승이 없다. 그 다음에 방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손실 열량이 비교적 적다. 자, 단점 가겠습니다. 외기온도 급변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초기 시설비가 많이 소요된다. 그 다음에 시공, 수리, 방의 모양을 변경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열 손실을 차단하기 위한 단열층이 좀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가 복사 난방이었습니다. 자, 지역 난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일정 지역에서 다량의 고압 증기 또는 고온수를 만들어서 대단위 지역에 공급하여 난방하는 방법이다. 주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난방 해가지고 그 난방 비용이 이제 관리비가 좀 싸게 먹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소각열을 회수해가지고 지역 난방으로 이제 공급해가지고 이제 물을 데워가지고 공급도 할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 연료비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자, 두 번째, 설비의 고도화에 따른 도시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세 번째, 각 건물에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으므로 화재 위험이 적다. 공급해 주니까요. 자, 리을, 각 건물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서 건물의 유효 면적이 증대된다. 그렇죠? 외부에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미음, 각 건물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 비해서 열효율이 좋다. 그 다음에 비읍, 열매체는 온수보다 증기를 사용하는 것이 관내 저항 손실이 적다. 자, 마지막, 시설이 대규모라 초기 시설비가 많이 소요된다. 이게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장단점을 합하면 그 특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특징을 좀 나눠 놓으면 좀 장단점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뭘 배웠냐면 증기 난방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온수 난방 배웠고요. 그 다음에 복사 난방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난방. 그래서 난방의 방법, 종류 4가지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요게 출제 비중이 좀 높다. 그래서 장점하고 단점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키워드 잡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시험에 대비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난방 방법, 난방 종류 봤고요. 이제 세 번째, 난방 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에이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라디에이터, 리그의 방열기인데요. 역할, 실내에 설치하여 증기 또는 온수를 통과시켜 복사, 대류에 의해서 실내 온도를 높여서 난방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기가 방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기, 방열기, 라디에이터. 자, 두 번째, 분류 및 종류, 열매체에 의한 분류. 그래서 증기용, 그 다음에 온수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에 의한 분류. 그래서 주철재, 강판재,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재료에 따라서. 그 다음에 형상에 의한 분류. 그래서 주형, 그 다음에 벽걸이형, 길드형, 대류형, 방열기, 그 다음에 베이스보드 방열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열매체에 의한 분류, 재료에 의한 분류, 형상에 의한 분류가 있다. 자, 두 번째, 방열량 계산하는 건데요. 자, 표준 방열량하고 상당 방열 면적,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방열량. 증기난방하고 온수난방. 좀 전에 지금 난방의 종류를 배웠는데요. 증기난방하고 온수난방. 이거 비교하면서 좀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자, 방열기 내 평균 온도 102도씨, 80도씨, 난방 온도 118.5도씨, 18.5도씨, 온도차 83.5도씨, 61.5도씨, 방열 개수, 이거 7.78, 7.31. 자, 여기서 표준 방열량이 650, 450. 요게. 자, 그래서 니은 상당 방열 면적 EDR, 요거 앞부분에서도 봤는데요. 방열기 1m 제곱당 표준 방열량을 내는 방열 면적을 상당 방열 면적이라 하고 기호는 EDR로 표시한다. 요거 앞부분에서도 봤어요. 자, 표준 방열량하고 상당 방열 면적을 좀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방열기 방열량 계산하는 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자, QR은 K 곱하기 델타 TM이다. 델타 TM인데요. 주로 저는 대문자 T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좀 앞부분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 T를 써도 되는데 소문자 T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도시는 주로 소문자 T를 쓰고 여기 켈빈 온도다 그러면 대문자 T를 쓰거든요. 그래서 QR이 여기서 방열기 방열량이다.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메타 제곱 아워. 근데 K라는 게 얘가 그 열 관련, 열 통과율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킬로칼로리 퍼 메타 제곱 아워 도시. 이 단위를 보면서. 그다음 델타 TM이라는 게 평균 온도차인데요. 이 평균 온도차를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방열기 입구 온도, 라디에이터 입구 온도 플러스 출구 온도가 있습니다. 그 나누기 2한 다음에 다시 빼기, 실내 온도를 빼줍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빼줘가지고 델타 TM을 구한다. 그래서 이 공식에 집어 넣어서 방열기 방열량을 구할 수 있다. 여기에. 자, 그러면은 얘가 도시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도시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도시가 끊어지니까 얘가 킬로칼로리 퍼 메타 제곱 아워 이렇게 남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단위를 보면서 마찬가지로 공식을 암기하지 않아도 단위를 보면서 단위를 맞추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세 번째, 방열기 소요 방열 면적 계산인데요. 소요 방열 면적은 이렇게 구하고요. 난방 부하에서 방열기 방열량을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당 방열 면적은 여기 난방 부하에서 방열기 표준 방열량.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자, 그냥 방열량으로 나누면 얘가 소요 방열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상당 방열 면적은 여기다 표준 방열량을 나누는 거다. 위아래 단위는 같죠. 자, 난방기기 이제 세 번째로 방열기 쪽수 계산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기 난방이 있고요. 온수 난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650을 썼다는 거, 그 다음에 450을 썼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NS라는 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증기 방열기 쪽수, 개수, 쪽이라는 말 쓰고요. 그래서 HL, 얘가 난방 부하, 킬로칼로리 퍼 아워. 자, 여기는 NW를 썼고요. 온수 난방에서는, 증기 난방에서는 NS를 썼을 뿐이고요. 비슷한 형태인데, 증기는 650, 그 다음에 온수는 450. 그래서 NW가 증기 방열기 쪽수, 쪽. 그래서 HL은 난방 부하 똑같습니다. 요거.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650하고 여기 4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기는 650, 온수는 450.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난방 설비 제 1장 이제 이론 내용으로 출제될 수 있는데요. 다 끝났고요. 두 번째 배운 걔가 가장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 배웠냐면 난방 방법에 뭐 배웠냐면 증기 난방, 그 다음에 온수 난방, 그 다음에 복사 난방, 그 다음에 지역 난방. 걔네들의 특징, 장단점을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출제 비중이 좀 높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만약 계산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참고해가지고 그래서 단위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그때그때 센스를 좀 발휘해가지고 문제를 잘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1장 끝났으니까 제 2장 연료 및 연소 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